우선 중국 환자들 중에서 코로나19 환자들 중에서 양약을 안 쓴 환자는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중국에서 지금 이 진료 지침에 포함된 수많은 항바이러스제 양약들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이 확산되고 저렇게 많이 죽는 걸 보니까 저 양약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셔도 내용이 같을 겁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확산된 것이 한약이 효과가 없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우선 반론을 드리고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렇게 한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근거는 뭐냐,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항바이러스 치료하는 양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에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바이러스 치료제들이 대거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죠. 마찬가지로 한약도 코로나19는 처음 보는 바이러스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한약은 없는 건 양약과 마찬가지지만 이전에 항바이러스 목적으로 쓰인 한약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중국 정부가 사스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스 2002년 연말에 발병했어요. 광동성에서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괴질이라고 불렀습니다. 괴상한 병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야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줄여서 사스라고 합니다. 이게 호흡기만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간, 신, 근육, 전신장기를 침범하는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습니다. 치료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됐고 처음 보는 질병이니까요. 당연히 한약도 같이 썼습니다. 사스가 2003년 7월에 종료됐고요. 그해 10월에 북경에서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전문가 회의에서 본토에서 10편, 홍콩에서 3편의 논문이 발표가 됐고 그 논문의 내용은 전부 뭐였냐면 한약을 병행 투여했더니만 사스 치료에 효과적이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냐? 폐의 염증 침륜이 줄어들더라. 간장과 신장의 합병증 발생이 줄어들더라. 초기 전파가 억제되더라. 어떤 논문에서는 사망률도 줄어들더라. 특히 의료진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더라. 스테로이드를, 이 사스가 초기에 대용량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썼거든요.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더라. 이런 다양한 효과가 발표가 됐고 그래서 WHO에서 아예 권고안으로 앞으로 사스를 포함한 이런 감염성 질환의 치료에는 양한방 병행 치료를 하라고 권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 권고 보고서가 아예 다음 해에 발표됐습니다. WHO의 이름으로 발표됐습니다. 자, 이렇게 근거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겁니다. 코로나19는 처음 보는 것이지만 유사한 바이러스 질환을 경험한 적은 있는 거죠. 사실은 코로나는 아시다시피 전체 감기 환자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는 흔한 바이러스고요. 사스 때도 사스의 원인 바이러스이기도 하고 메르스의 원인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약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도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양반과 똑같은 거죠. 두 번째, 실제로 중국에서 발병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중의사들이 우한에 파견돼서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그 중의사들은 방호복을 입고 격리병실에 들어가서 한약과 양약의 병행 치료를 실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 실제로 했기 때문에 3판에서 처음으로 중의학 치료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고 4판에서는 다시 회복기 환자들을 관찰함으로써 또 초기 관찰기 환자들을 봄으로써 그 내용을 확대해서 개정이 됐고 마침내 6판에서는 그동안의 코로나19에 대한 한방치료의 경험들을 모아서 개정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근거 첫 번째는 유사한 질병인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이 있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실제로 코로나19의 치료에 한의사와 한의약이 동참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고 그 성과들이 진료 지침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